예, 저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상학에서 오늘은 구조주의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의 의미. 구조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가 후기 구조주의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에서 쭉 흘러가 보면 후설의 현상학은 그럼 저희가 말한 뭐 관념론, 실제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보고 머릿속에 갖고 들어와서 표상한 다음에 아 이건 뭐다라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개념화 하잖아요. 후설은 우리가 주변을 인식하고 지식을 얻는 거는 후설은 철저한 관념론이에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떠올리느냐,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후설의 현상학을 넘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구조주의가 나중에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뭐 해놓으면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돌아가셔서 요즘은 유튜브 자료가 굉장히 좋아요. 가셔서 찾아보시면 아마 저기 자료 많을 겁니다. 요즘 영상도 많고 책자도 물론 있고 논문으로 검색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사교육 더하기 현상학 이렇게 해서 리스 가서 검색하시면 현상학적 관점에서 교사의 뭐 정체성 발달 뭐 이런 논문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는 어떻게 봤어요? 외부의 리얼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상 저기 우리의 인식이 있고 그 두 개로 이원론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언어가 들어가요. 언어가. 그게 언어적 전해입니다. linguistic turn 그래서 이제 20세기 철학에 언어적 전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자연과 인식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인식 바깥과 인식 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데카르트는 존재가 인식이었어요.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존재였죠. 이성에 의해서. 근데 이게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언어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는 그 언어가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이상한 그 질문도 하게 되죠. 불러줄 이름이 없으니까 걔는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건가? 있고 이름이 있는 건가? 이름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건가?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소시르 그 여기 있죠. 페르디난드 드 소시르 그래서 스위스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하다가 강의만 하고 죽었어요, 그냥. 근데 제자들이 일반 언어학 개론인가 그래서 죽고 나서 스승의 강의록을 책으로 펴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게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외부의 리얼리티가 있고 주관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언어가 개입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고요. 언어를 통해서. 근데 그 언어에서 의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똑같은 강아지를 영어로는 도그 그 다음에 이게 도거죠. 도거로는 훈드 그 다음에 시행인가요? 불어로 우리말로는 개 이거 자의적이라고 arbitrary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고요. 그냥 이거라고 하자. 약속이에요. 코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수시로 은어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 자의적이다 반대말이 필연이에요. 필연. necessarily.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용순인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모님이 막 지은 거죠. 돌림자 따서. 필연이 있긴 있었어요. 오래비가 하도 오니까 너는 좀 순해라 그러고 순자 붙였대요. 자의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소시리가 발견한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B와 T 사이에 아, 에, 이, 오, 우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bet가 되고 bet이 되고 bit도 있고 but도 되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야구방망이 bet잖아요. 그 bet 했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배트가 야구 방망이가 방망이인 거는 배트가 방망이인 거는 BET나 BUT하고 구분만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밍 하는 것도 영순이하고 영희하고 영철이하고 영지하고 구분만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변별이라고 그러죠. 변별. 의미 차이. 요거랑 요게 다르다라는 약속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적에서 디퍼렌셜이에요. 이게 수학에서 미분이죠. 미분. 디퍼렌셜하고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언어학에서는 변별, 구분이래요. 구분. 이렇게 판별하고 구분해내고 가려내고 얘랑 다르네라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소시르가 모든 언어는 여기 보시면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기표는 여기 있죠. 시그니파이어. 왜냐면 이 양반이 지금 불어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에서 강의를 했나 이분이? 독일어하고 불어하고 그 양반들은 영어하고 막 이렇게 섞어 쓰잖아요. 왜냐면 그 불어나 그쪽은 라틴어 어근이라 비슷비슷해요 단어들이. 발음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불어로는 원래는 사인이 요거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 할까요? 사인. 그럼 시그니파이어 그러면은 기표, 행위자. 그러면 그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 있죠. 수동태. signified. 그래서 기의 이렇게 해요. 기표. signifier.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냥 기표 기의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영어로 그냥 signifier, signified 이렇게 하고요. 불어로는 signifying 이렇게 앙으로 끝나면 이렇게 행위자죠. 불어에서 signifi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기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두 가지 단어. 1번 자의적이다. 2번 서로 구분만 되면 된다고요. 차별화, 변별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표하고 기의 중에 누가 힘이 셀까요? 뜻을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은 표시가 있고 의미가 따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오늘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론에서 저희가 현상학하고 구조주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구조주의 의미론은 우리가 쓰는 의미는 밖에 뭔가 이렇게 사물이 있고요. 거기서 의미를 우리가 의미화한 게 아니고 언어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영어로 사고하느냐 한국말로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아니면 또 해볼까요? 욕할 때, 저 혼자 방에서 욕할 때, 아니면은 밖에서 욕할 때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할 때는 굉장히 적나라하고 이렇게 확 와닿죠. 근데 영어로 하면요. 상대방도 약간 좀 한 발짝 떨어져 있고 저도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어서 좀 톤 다운돼요. 좀 덜해요. 궤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구조주의 의미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구조주의는 저희가 지금 그 의미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질적연구나 뭐 이쪽 그 의미론 가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주의는 인문학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모든 언어 사이의 규칙 찾기잖아요. 규칙, 법칙, 자연과학이잖아요.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는 인간의 언어를 지배하는 규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 뭐처럼요? 그 언어 게임을 지배하는 장기판에서 막 움직이면 안 되죠. 마나 상이나 포나 조리나 뭐 그 움직이는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체스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야구장에도 게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 찾기가 구조주의예요. 이 언어 속에 작동하는 규칙을 찾아보자. 요렇게.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그냥 소시르가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고 이 언어를 그냥 랑그라 그래요. 랑그 언어 체계 여기 있죠. 여기. 이게 갑자기 막 단어들의 홍수라서 저희 말이 아니라서 어려우실 텐데 빠롤이라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냐면요. 음성 언어. 저 지금 막 조잘조잘 이게 빠롤이에요. 구어체. 근데 랑그 요는 언어 체계예요.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랭귀지. 그대로 랑그 이렇게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언어 체계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벗어나서 막 쓰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영어의 언어 체계, 문법 체계,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쭈르륵 따라 나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주어 나오고 뭐뭐 해서 뭐뭐 한다 하고 동사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이게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처럼 법칙 찾기가 구조주의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은 식사의 법칙이 뭐가 있어요? 식사의 랑그. 진짜 식사의 랑그, 신화의 랑그 이런 얘기해요. 그 언어의 문법 체계. 그 체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규칙, 룰 찾기, 룰. 그럼 한국인의 식사의 랑그는요. 항상 떡 차려놓고 막 먹잖아요. 순서 없이. 근데 서양 양식은요. 에피타이저부터인가요? 쭉 들어오죠. 순서대로.
시퀀스가 들어오고 우리는 장의 개념으로 쫙 펼쳐놓고 먹는 거. 그 랑그가 달라요. 근데 이게 그냥 소시레가 이거 구조주의를 얘기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레비스트로스라는 문화 인류학자가 슬픈 열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양반이 이 구조주의를 가져가서 인류 문화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2500년 전이나 21세기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 문화에 랑그가 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근친상간의 금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왜 저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동분 금지까지도 갔었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이는 이웃 동네로 시집 보내는 거. 근친상간의 금지고 이게 서양 버전으로는 뭐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인간 문화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더라.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무의식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현상학이나 구조주의까지 어디까지 오셨냐면 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의식으로, 이성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의미를 파악하게 될 거다. 근데 인류도 모르게 인류 문화 속에 야만인이든 서구든 뭐 조선시대든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식 뒤에 숨겨진 무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구조. 무의식의 구조.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던 그러죠. 그래서 근대 철학은 뭐였냐면 근대 자연과학도 그렇고요. 의식의 철학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과학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21세기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모든 그거 다 뻥이라고. 이성으로 인식으로 의식할 수 있는 의식 철학 뒤에 어마어마한 무의식이 버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구조주의가 꽃을 피웠던 게 이렇게 처음에는 기표기로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드디어 이제 그 기생충에서 나오는 구조주의 의미론으로 가요. 여기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만나서 하나하나 챕터 발표하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하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지금 그 구조주의가 가장 이제 꽃을 피우고 저희가 제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인류의 발달 구조예요. 그 인류 문화의 법칙 찾기라 그랬죠. 구조가. 보이지 않는 법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500년을 막론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 문화의 법칙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여기. 정신분석학이에요. 선생님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라.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태어나면 상상계 더 이미지너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지의 세계예요. 진짜로. 아니 뭐 허구 꿈꾼다 그 상상 아니에요. 이미지로 이루어진 거. 왜냐면 그때는 말이 없죠. 아기 생각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집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6에서 18개월까지 이렇게 지속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엄마 나 말은 모르고 이미지만 애기들은 엄마 얼굴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인지도 몰라요. 거울 단계 지나야 이게 나구나라고 자아 개념이 생긴대요. 자아. 그래서 상상계는 자아라 그래요. 모아 수아라 그러고요. 그 불어로 모아. 그 다음에 상징계에 들어가야 드디어 주체가 생겨요. 주체. 지금 막 용어의 홍수라 힘드시죠? 하여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던 세계로 여기 있으면 인간이 못 돼요. 언어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상징계예요. 더 심볼릭. 상징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상징계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언어의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저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곽씨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딸이고 이게 다 이미 정해져 있죠. 누가 그러잖아요. 이미 태어나 보니까 나는 뭐 이미 이재용이더라 뭐 그러고 태어나 보니까 뭐 누구 딸이더라 뭐 이러고 있고 구조 속에 자기 자리 그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의 주체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상계에는 이미지만 이루어지고 이때는 자아라 그래요. 자아.
거울 속에 있는 게 난지 네가 난지 뭐고 이제 나르시시즘 생기는 그 단계. 그러다가 상징계, 저희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주체로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말을 배우는 단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멋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생기는 순서는 하나, 둘, 세 개예요. 상상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는 상상계, 이미지로 이루어진 세계. 그러다가 이 언어, 심볼의 세계로 들어와요. 아까 그 소시르가 말한 언어, 랑그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찌꺼기가 남아요. 여기로 다 못 오고 잉여가 여기로 남아요. 더 리얼, 레알. 여기 남겨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여기 들어왔는데 남자이고 싶은데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여기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푸코가 동성애자였죠. 근데 푸코 시절에는 동성애라는 게 브로큰백 마운틴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 금지된 거였어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하면은 좀 욕먹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오는 동성애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찌꺼기로 남아. 여기 못 와요. 얘는 못 들어오고 이성애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유명한 프랑스 여류 저기 작가가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레즈비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회 이 그 랑그 속에는 그렇게 살면 못 돼요. 그래서 결국 자살했죠. 근데 만약에 요 시스템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남겨진 찌꺼기가 얘로 남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정신구조 랑그는 들여다보니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원래는 태어나서 상상계,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진 세계. 근데 결국은 말을 하는 단계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다 못 들어오고 잉여가 남더라. 찌꺼기가 남는 게 실제로 간다.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구조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라는 구조. 그 기생충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주의는 뭐가 있어요? 돈이죠. 돈이 최고죠. 물씬 숭배, 상품.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가치조차도 자본의 가치로 환산돼 버리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라고는 안 부르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그 기생충에 보면은 이성균 집안이 있고 주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종복들 옛날 말로 하면은 그 기사도 있고 뭐 가정부도 있고 있잖아요. 왜? 그 양반들 서번트 그 양반들이 있고 그런 구조가 있죠. 그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그런 질서도 있고 법칙도 있고 그게 랑그죠. 근데 누가 진정한 승자라 그랬어요. 그 저기 동영상 링크해 준 데서 이제 보시면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저희가 요렇게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상상계에 있다가 의미의 세계로 들어왔죠. 들어오면 주체예요. 주체. 근데 여기에 항상 실제계가 찌꺼기로 남아요. 그래서 여기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항상 얘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두고 온 거 있죠. 저희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 쭉 눌려 있다가 틈이 나면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인간이 셋 중에 하나로 간대요. 그러니까 그 상징계 질서로 들어올 때 인간들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는 요렇게 저희는 여기에요. 히스테리. 그러니까 짜증은 내면서도 그 상징계에서 잘 살아가는 요렇게 저희는 요렇게 두 개가 가끔씩 실제계가 비집고 들어오지만 굳건히 이렇게 상징계 질서를 거부하지 않죠. 뭐 이렇게 홀딱 벗고 나간다든지 뭐 이상한 거 안 하잖아요. 그 규칙을 따르죠. 상징의 질서에 따르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상징계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체가 실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건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예.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사이코라고 있었죠. 노만 나오는 거. 그 자기가 여잔 줄 알고 맨날 자기가 엄마인 줄 알고 엄마한테서 분리가 못 된 상태. 요거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도착은 요렇게 타자하고 자기 주체가 이렇게 이 존재 영역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기가 오브제화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데 정신병이거나 도착 상태거나 신경증이거나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요거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때도 언젠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징계를 잘 나타낸 거예요. 상징계에서 가장 출세한 대사들. 근데 여기 버티고 있죠, 누가?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오브제아거든요. 그러니까 상징계 속에 들어와 있는 실제계. 이 무의식이에요. 선생님들이 틈을 보이면 이게 비집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조주의. 구조주의라는 건데요. 현상학을 넘어서. 그리고 무의식은 항상 뒤에 버티고 있죠.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 예전에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명증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에 명확하게 명석 판명하게 도달하는 그 인식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왜 내면에 자기 목소리 뭐 많죠? 그 겉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가끔은 다른 욕망을 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라고 보냐면 그 의식화된 것도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인간 정신의 구조?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 또는 구조주의 그 이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요. 요렇게 본대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상징계에서 쫓는 질서는 여기서 허용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되고 싶고 나중에 또 이제 장학사 되고 싶고 박사학위 따고 싶고 이거 뭐예요 전부? 상징계에서 길들여진 욕망이에요. 그래서 라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내 욕망이 아니죠.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는 뭐냐면 이거 내가 두고 온 거 한 번도 상징계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 공동체 속에는 뭔지도 모르는, 근데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모르죠 저희도.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밥상 위에 차려놓은 것만 거기서 고르는 것만 해봐가지고 상징의 질서 위에서. 근데 자기 욕망을 긍정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이제 넘어올 수 없었던 거. 여기서 뭔가를 한번 발굴해보자. 자기의 욕망을 긍정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의 뭐 들레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후코도 있고 데리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코드에 사로잡혀 있대요. 근데 이 코드 바깥에. 그래서 요즘 왜 교사 학습 공동체 얘기 많이 하시죠. 선생님들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체가 커뮤니티, 꼬뮨이라 그러잖아요. 꼬뮨 그러면 이렇게 뭐 공산주의 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꼬뮨 그러면 이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는 상징계 안에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교사라는 공동체. 또 뭐 있으세요? 이렇게 뭐 동아리. 또 뭐 있으세요? 그 뭐라 그러죠? 취미 동아리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선생님들 외부에 무슨 사적 동아리 있죠. 뭐 필라테스 가신다든지 요가 가신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그럴 때 없으세요? 교사라는 공동체에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나의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서 그 모질이들끼리 나가서 새로 소외된 자들끼리 요 공동체에서 공동성으로 묶일 수 없는 존재들이 나가서 새로 만드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때요? 영원히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 없으세요? 여긴 우리끼리 진짜 정말 이렇게 개척교회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어젠가 제가 무슨 그 기사를 보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원래는 어떤 개척교회에서 뛰쳐나와서 만들었더만요. 근데 그 이만희 씨가 원래 그 소속되어 있던 교회가 싸이 장인이 하던 교회였대요. 근데 싸이 장인이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만희 씨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신천지를 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사학습 공동체도 지금 이제 학교라는 물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라 그러냐면 그 타자에 대한 응답 있죠. 응답. 리스판스. 응답하라 1994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왜?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거. 리스판시빌리티. B-I-L-I-T-Y. 스펠링이 뭐, responsibility, 책임 있죠, 책임.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게 공동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통정적 이념, 그래서 여기 통이 뭐냐면 컨트롤 하는 거고 정은 정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칸트가 한 말인데요. regulation이죠, regulation. 영원히 그 규정적으로 아니면은 저희가 영원히 지향해야 될 그런 걸로서 공동체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거다. 여기 있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존재들이 다시 기존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배제한 차이를 다시 또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 공동체도 또 한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뛰쳐나가서 또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거를 통정적 이념으로서의 공동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지향해야 하는 인간이라면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사 공동체 움직임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자기가 어디 이렇게 소속감을 못 느끼고 여기서 좀 소외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끼리 뭔가를 해볼까? 라고 또 이렇게 나가서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거죠. 작은 규모에서부터 때로는 국가가 이 큰 규모로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할 때 하나의 체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뭐 정당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때 그 교사학습 공동체 뭐 신자유주의 그 이후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통정적 이념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게 누가 한 말이냐면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통성의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공동체는 끊임없이 도래한다. 여기서 아니면 또 나가고 여기서 아니면 또 나가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본 철학자인 고진이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언젠가는 우리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모두 이렇게 또 하나의 이념으로서 또 만드는 그걸 목표로 해서 서서히 가까이 가게 하는 통정적 이념으로서의 공동체. 여기 있죠. 원어로는 제가 그거 찾느라고 잠깐 영상 멈췄었는데 regulative ideas 이렇게 아이디어. 결코 실현할 수 없지만 영원히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하나의 그 이념으로서 이상향으로서 끊임없이 인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또 만들고 만들었다가 또 나가고 만들었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공동체는 왜냐하면 responsibility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부족함과 내가 여기서 이제 동화되지 못하는 그거에서 서로에게 그 소외된 자들 아니면 이게 뭐냐면 아까 오브제 아이 있죠. 상징계가 담아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죽을 때까지 다른 공동체로 이제 옮겨 다니시는 거죠.